통사가 대치동하고 좀 그래도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좀 재밌긴 해요. 보통 이제 일주일 시험 2주일 일주일 전에 쳐들어와서 야 자료 있는 거 다 내놔 이러거든. 줘야지 어떻게? 그죠? 아 결제는 하셨나요? 아예 이러고 좀 안내해주는 그런 포지션인데 한백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서양 윤리 그러니까 윤리 부분에서 1단원을 개조해서 특히 지금 서양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던 게 대응 자료의 원리이다. 알겠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차후에도 자연윤리를 개조할 것 같다는 의심을 버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라도 지금 시험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저 뭐였지? 기후는 다 들어가고 기후는 한백고가 중앙고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중앙고는 당연히 기후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중앙고는 요거 4단원이었나? 단원명은 기억이 안 나. 자연윤리가 들어가. 자연윤리였어. 이놈이 3단원인데 여기에서 아마 홍보자료도 학원에서 나갔는데 동물윤리, 생명윤리가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겁주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이미 어렵게 내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어차피 수능 문제에서 돌 거기 때문에 수능 응용 문항 이상을 낼 수가 없다. 너네는 고3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4권 정도가 있다. 이미 4권 사설교재로 4권 정도가 있고 뭐 기출 자료는 수두룩 빽빽 셀 수 없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연윤리는 특히 이제 그 직보를 이미 찍어놨어. 알겠죠? 한백고는 그걸 이제 중앙고를 먼저 알아냈고 저번 주 수요일인가 알아냈고 한백고를 이번 주 금요일에 알아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대응은 했지만 제안은 마련했지만 지금 이제 강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 알겠죠?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 이걸 지금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걸 지금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기후를 지금 할 거야. 기후 자료 나눠줄게. 네. 이렇게 4단원 네, 1중단원 1단원도 나가는데 그게 맞아. 그거는 뭐냐면은 사회문화의 사회 집단 분류 그렇게 아니다. 뭐였지? 문화인데 그 문화 상대주의 그쵸? 문화 융합, 문화 동화 그런 애들이에요. 오케이? 내가 알기로 그거야. 4-1이. 볼게요. 일단 보고 먼저 나눠주고 대응을 좀 할게. 학교별로 질문 먼저 받고 합시다. 잘 됐다. 기후 단원이요. 과학 진도 과학 보면 이상해. 보통 약간 비평준화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수지고 생각이 나더라고. 그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게 수지고인데 어쨌든 중앙고 이 계정 그리고 사실 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윈터 때 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자연윤리를 어렵게 내겠다라고 했을 때 동물윤리, 생명윤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것만 파악하라고. 그죠? 그걸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과서에 없는 걸 내는 것 자체가 난이도 조정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다양한 문화권인데 4단원은 그거네. 저거 내가 잘못 알아왔네. 4-1단원은 인문질이야. 그러니까 종교. 그 다음에 저 뭐였지? 뭐 자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이런 거를 낼 건데 아마가 아니야. 종교를 낼 거야. 종교. 지금 진도 다 나갔지. 종교 단원도. 프린트는 거기는 내 입수를 못했어. 그거만 나가면 이제 끝나요. 그거만 나가면 끝나? 너 앞반이구나. 뒷반이구나. 요번 주에 대응 자료가 나올 건데 동남아시아에서 종교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별게 아니고 그 단원에 에너지하고 종교가 고난이도 단원 파트로 이미 수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고1 수준에서 최대한 응용을 해봤자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에너지 자원 같은 걸 하려면은 아예 프린트를 다 나눠주고 없는 자료를 만들어야 돼. 학교 선생님은 그런 짓까지 하지 않을 거다.
오케이? 왜? 작년에 내던 거 올해도 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합리적인 가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봤으면 된 것 같고 이제 빨리 이제 기호 들어갑시다. 기호 단원을 이제 보겠습니다. 기호. 녹화되고 있나? 잘 되고 있네. 세계 인간과 자연생활 먼저 볼게요.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강의용 교재를 계속 띄워주면서 할게요. 기다리세요. 유형서. 이따 해서 10 몇 페이지 저게? 6, 저기서 10페이지냐? 20페이지 피시고 여러분들 20페이지 피시면 돼. 20페이지를 피세요. 책으로 우리 나눠준 교재 거기 아마 20페이지부터 인쇄를 그냥 해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앙과 한백고는 둘 다 기후 그래프에 어쨌든 집중을 할 건데 프린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지구본을 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기후를 다 낼 건데 오케이? 고1 수준에서 낼 수 있는 거는 뭐야? 3점짜리 문제보다는 2점짜리 요 바람의 형태를 위주로 기후를 구분하는 법을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응용형 문제는 잘 안 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그래프로 이미 암시를 했을 것 같은데 고2, 고3들이 쓰는 그래프가 따로 있거든. 뭐 하이서 그래프라든지 우리가 아는 기후 그래프 말고 학교에서는 짝대기 그래프만 줬잖아. 나도 그것만 줬단 말이야 윈터 때. 왜? 고2, 고3은 어쨌든 문제 나오는 그래프를 보여줄게. 좀 어려운 문제, 빡센 문제. 그치? 이런 그래프를 보통 고2, 고3들이 보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근데 니네 학교 프린트에 없어. 오케이? 그 즉슨 내 난이도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개념 완성에 있는 요 정도 그래프에서 오케이? 이거를 섞어놓고 얘네끼리 헷갈리는 문제를 응용 문제 정도로 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낼 것 같아. 그러면 봐봐, 뭐가 문제냐? 지도가 문제가 될 거임. 오케이? 그러니까 함정 지역이 따로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가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먼저 기후를 보기 전에 역시 기후 그래프를 볼 수 있는 바람에 대해서 특히 알아야 돼. 이해되셨죠? 바람, 예를 들어서 편서풍, 무역풍을 학교에서 당연히 설명은 해주지. 니네 적혀 있더만. 신동고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애들이 한 번 듣고 알아 몰라? 이게 무슨 소리, 개소리인지 몰라요, 진짜. 왜냐면은 이거는 지구과학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한 번 듣고 이해하는 학생은 소수예요. 그래서 보통은 학교에서 복습을 할 때도 진도 추적을 위해서 별도 프린트를 쓴다. 아니면 프린트가 없더라도 자기가 만들어서 나눠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인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꼭 동탄만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이제 그걸 얼마나 그쵸? 효율적으로 짚어내느냐가 역량이죠. 지금 볼게요. 같이. 세계지리에서 1부터 50. 보고 기다려보세요. 자, 일단은 그 대기 대순환을 좀 아셔야 되는데 대기 대순환을 이 그림만 봐서는 진짜 개 의미가 없고요. 오케이? 일단은 한번 그려볼게요. 기후 그래프에서 보통 물론 뭐 원형은 아닌데 어쩔 수 없죠. 자, 볼게. 여기서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외우시느냐? 여기를 이제 대륙권 계면 이렇게 쓰시고 이거 배웠죠? 대륙권 계면.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만 기후가 통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이 대륙권 계면을 경계로 이제 순환을 할 거야. 대륙권은 너무 얕게 그렸다. 좀 높게 그리자. 너무 좀 가깝게 그렸어. 한 요 정도 해야지 그래도. 그래야 이제 화살표를 그리기 편하지. 요 상태에서 이제 바람이 자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불고 다시 다른 종류의 바람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 지구본이 있네, 그렇죠? 이렇게 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죠? 그럼 봐봐요. 1번에서 부는 요거를 1번이라고 쓰시고 1번이라고 쓰시고 1번 바람에다가 이름을 매기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 돌아오는 바람을 2번이라고 쓰시고 괜찮죠? 돌아오는 바람. 괜찮죠? 이걸 1번이라고 하자. 이게 좀 더 낫겠다. 1번, 2번, 3번. 이게 좀 더 쉬울 거야 아마. 이렇게 미안합니다. 한 번 더 바꿀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바람을 매겨봐봐. 한번 매겨봐. 이렇게 매겨봐.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돼.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따뜻한 바람은 무엇? 일단은 따뜻한 바람이 무엇? 색깔 다르게 표시했지 일부러. 따뜻한 바람이 뭘까? 생각해봐. 뭐가 뜨거운 바람일까?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 봐봐. 처음부터 위도부터 긋고 시작하고 30도씩 먼저 그어봐. 30도. 30도씩 그으면 안 돼. 30도라고 그으세요. 30도. 북위 30도. 그럼 여기가 그쵸. 이제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지점에 시작점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오케이? 여기. 편서풍. 30도 부근에 편서풍이라고 쳐져 있죠. 맞죠? 요거. 잠시만. 유형서에서 세계지리. 여기. 어디 있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30도씨 부근에서 부는 바람. 편서풍. 하강기류. 아열대 고압들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맞죠? 여기 부분. 잘 보고 있죠? 보이죠?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오케이, 알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바람이 뭔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적도 저압대 다 외워서 실컷 외워서 이해를 못하면 끝난다. 이해를 못하면 이거는 그냥 모르는 채로 끝나버리는 거. 알겠죠?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냐고 차가운 바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무슨 바람이야? 이거는 자 봐봐요. 아열대 고압대라 그랬잖아. 아열대 뜨겁다라는 얘기야. 뜨거운 바람이 그쵸? 편서풍을 맞아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인 거 이해되셨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에다 뭐라고 쓰시느냐? 자, 요 1번에다가 더운 바람이라며. 적도야, 적도. 적도 공기 상승. 오케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극공기 하강. 무슨 소리야? 극은 우리가 말하는 오케이? 위에서 내려온 그쵸 찬바람은 하강하게 돼 있고 오케이?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아열대 고압대를 설명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나? 고압대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지? 고기압. 고기압은 날씨가 맑아 아니면은 흐려. 고기압. 지구가 생각해. 맑은 날씨야. 그쵸? 그러니까 맑은 날씨라는 거는 비가 안 오겠다라는 소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열대 고압대에다 뭐라고 적으면 되느냐? 사막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사막이 많다. 아열대 고압대는 사막이 많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극공기 하강은 요거랑 연계된 자연현상이다 보시면 돼요. 괜찮죠? 이건 이해를 다루는 측면이 아니라 쌤 이거 그래서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를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그쵸? 각각 지형에다 써먹는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게 이 멘트가 그쵸? 각각 우리가 편서풍인지 아니면 무역풍인지에 대한 멘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차가운 바람일까 뜨거운 바람일까? 그러면은 2번은 그쵸? 이제 내려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미 차가워진 공기가 다시 내려와서 데펴져야겠죠. 3번처럼 딱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니까 이해되셨죠? 이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과정이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쵸? 2번에서는 그쵸? 아열대 고압대 하강기류 이렇게 부른다. 하강기류. 얘 때문에 사막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물론 모든 사막이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강 기류가 자 봐봐 이제 3번을 하는 거야. 3번. 요 더운 바람. 3번에서는 이제 하강 기류가 내려왔어. 하강 기류가 내려왔는데 이제 지구 가까이 왔으니까 대표제야 될 거 아니야. 공기가 맞죠? 대표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하강 기류가 북쪽으로 갔어.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 갔어. 각각 어떻게 되나? 북쪽으로 가면 얘가 편서풍이 된다. 편서풍.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됐을 남쪽으로 갔을 경우는 무역풍이 된다. 이렇게 써보시면은 바람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래도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어디 있어? 편서풍과 그죠?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약에 만난다. 이거는 따로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면은 새로운 조합이 탄생한다. 이게 상승기류다. 상승기류. 이렇게 적으시면 좋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이러면은 바람은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보통 그쵸 바람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케이 다우지인지 소우지인지까지 체크하라고 하진 않아. 오케이? 다우지일 것이다, 소우지일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아. 어차피 기후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함정으로 낼 만한 지역들을 좀 알려줄게. 함정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를 낼 것 같은데 보통은 열대 아니면 온대가 타겟이에요. 왜? 열대랑 기후 그래프에서 자주 내는 함정은 뭐냐?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낸다라고 했을 때 기후 그래프에서는 보통 이 녀석을 내요. 열대하고 온대를 싸움 붙여. 열대에서 특히 사바나가 위험한데 사바나 배웠죠? 사바나 특징이 뭐죠? 건기가 있죠. 건기는 사바나만 있는 게 아니야. 온대 기후에도 건기가 있어. 누구? 지중해성. 그렇죠. 윈터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걸로 낼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 그럼 얘가 둘이가 같냐고.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열대 온대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바나와 지중해를 가르는 지중해의 차이점을 알면 돼. 지중해의 특징이 뭐죠?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겨울에는 온난수변. 근데 사바나에는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왜 그렇죠? 맨날 더운데 무슨 겨울에만 온난수변일 수가 있냐? 겨울에도 개덥고 여름에도 개덥겠지. 그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만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열대랑 온대를 구분해 줬자. 자, 온대는 그렇죠. 가장 추울 때 몇 도씨? 가장 추울 때? 마이너스 3도씨에서 18도씨로 왔다 갔다 한다. 열대는 가장 추울 때 어떻다? 18도씨 이상을 무조건 상회한다. 이해되셨죠? 그걸로 구분하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그리고 평균 기온이 얼마나 그랬지? 열대 같은 경우는? 평균, 그쵸? 그래도 30도씨에 가깝거나 넘게 육박할 건데 얘는 그래도 20도씨에 가깝거나 육박할 것이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로 잡으면 되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가진 이제 지도 있죠. 지도 프린트, 그치. 쌤이 나눠준 기후 프린트 아무거나 피세요. 기후 프린트 지도 아무거나. 없어? 거기 있을 텐데, 거기 있어. 그 교재 넘겨보다 보면 지구 뭐 하나 걸릴 거야. 지도 안 걸려? 지도 없니? 내가 펴줄게. 있을 거야, 거기. 그치, 여기 있네. 열대기후에 여기 있네. 있네. 괜찮아. 그거 피세요. 아무거나 써도 돼. 어차피, 한 장만 있으면 돼. 알겠지? 아무 지도나 상관이 없어. 그것도 돼. 자, 그리고 우리는 거길 펴가지고, 쌤이 지목을 해줄게. 어딘지. 기다려봐. 나도 지도를 펴야 돼. 그치, 이걸로 하자. 여기에서 쌤이 포인터로 짚어줄게요. 여기를 한번 표시해봐. 여기.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꼬다리 있는데 이제 남아프리카 꼬다리 있는데 남아프리카 꼬다리 있는데 거기 체크하십시오. 이놈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인데 학교 선생님이 이름을 주진 않을 거야. 오케이? 예, 다만 이게 어떤 기후인지가 중요해. 뭐냐면 이놈은 지중해성 기후인데 지중해성 기후는 온대기후 중에서 강수량이 많다 적다?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은 되게 웃기다. 강수량이 연 500mm 이상이야. 이 500mm 이상이라고 적어놔. 그걸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정 극복에 써먹을 수 있다. 왜 그렇죠? 500mm는 뭘 가르는 기준이었다? 스텝 기후하고 온대 기후를 가르는 기준이다. 500mm 미만이다. 그러면은 스텝 기후로 분류가 돼버리고, 그렇죠. 500mm 이상이다. 그러면 온대 기후로 분류가 돼버리는 그걸 이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아공 케이프타운은 지중해성 기후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써먹는 곳이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줄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요 지점을 아마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온대 기후와 스텝 기후하고 건조 기후가 만나는 지점이거든. 이 초록색 부분은 여기다가 적으시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다.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기가 대략 리야드인데 리야드. 여기는 그죠 스텝 기후하고 그쵸 사막 기후가 만나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교차가 커버린다. 근데 사막 기후는 알다시피 무슨 놈의 연교차요? 일교차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함정으로 나올 시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괜찮죠? 이해되셨어요? 얘는 건조랑 스텝이 물리는 기후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건조랑 스텝이 물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건조 기후라고 온전하게 사막 기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사막 기후인지 스텝 기후인지가 섞여 있다. 두 개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괜찮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제일 그 다음 위험한 녀석이 기후 백화점이라고 표현하는 요 놈인데 요거 하트로 표시됐지만 요거 여기 사우디랜다.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여기다 체크해 보세요.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체크해 보십시오. 오스트레일리아 체크하셨나요? 거기다가 이제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시느냐? 이게 그쵸. 남반구 사바나 기후라고 쓰시면 된다. 남반구 사바나 기후. 남반구 사바나 기후. 괜찮습니까? 남반구 사바나 기후이다. 리야드가 좀 위에 있어야 되나? 리야드? 기다려봐. 사막기후, 스텝기후 물리니까. 리야드를 좀 더 밑쪽에 표시할 걸 그랬나? 너무 위쪽에 표시했다. 리야드 위치 좀 수정할게요. 리야드가 요쯤이에요. 너무 위로 했어, 쌤이. 리야드 다시 수정, 위치 수정, 알겠죠? 리야드 위치 수정. 지금 교재 보면서 하다 보니까 태블릿하고 좀 약간 불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수정하고 있어 그때. 기출 문제랑 같이 보다 보면 알거든. 자, 그래서 이제 다윈으로 다시 돌아올게. 다윈, 거기다 쓰시고 여기 아까 말했던 요 파란색 부분 여기다가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이라고 쓰시고 여기는 어떻다? 남반구 사바나 기후인데 남반구 사바나 기후. 여기는 1월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 왜? 남반구는 우리하고 기후가 반대예요. 그쵸?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1월 강수량이 많고 연교차가 적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좋다. 괜찮죠? 지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리로 이제 기후가 전개되는지를 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치? 여기 보통 나오는 게 냉대 기후로 이제 돌아가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맞지? 여기다가 하나 더 적으셔야죠. 여기다가 이제 알래스카에 해당하는 여기가 이제 냉대 기후인데 냉대기란다. 한대 기후인데 한대 기후. 여기다가 요 부분 표시하시고 요 부분 한대 기후. 한대 기후로 분류되는 부분인데 그쵸?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시냐? 얘는 툰드라 기후인데 툰드라 기후 중에서도 베로가 연교차가 크다. 베로는 연교차가 그래도 크다. 함정으로 나왔던 도시들만 한번 고난이도에 출연했던 애들만 한번 딱 추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적도를 하나 더 그으셔야 돼. 여기다 적도 하나 더 그어보세요. 여기다 적도 쭉 하나 그어보세요. 적도. 여기다 적도 쭉 하나 그어보세요. 적도. 근데 그거 그어져 있죠? 근데 그걸 기점으로 갈라서 거기다 뭐라고 적으시느냐? 요 바로 밑에가 페루의 리마라고 적으시면 되고, 페루 리마. 강수량이 적다라고 적으셔야 돼. 왜? 전부 다 열대 기후에 물리는 것 같지만 거기 자세히 보면은 열대 기후가 아니다. 뭔 말인지 알아? 열대 기후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지도를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가 열대 기후가 아니야. 근데 브라질 전체에 열대 기후가 치덕치덕 칠해져 있으니까, 그치? 이놈은 페루인지도 모르겠고, 맞지? 그래서 일부러 페루라고 쓴 거야. 브라질이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열대 기후도 아니에요. 이놈은 사막 기후란 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강수량이 낮겠죠. 이놈을 지금 시험 문제로 내겠다는 소리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낼 때. 이해되셨습니까? 요 정도 이제 중요한 부분, 지구본에서 중요한 부분을 교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일단은 거기 이제 있죠. 그 20페이지 막 그 1번 기후 요인 있죠. 요 세계 기후 구분의 기후 요인.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 방금 거는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경우, 그렇죠?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오케이? 이제 기후를 분류해 줘야 되는데, 기후를 분류하기 전에 기후를 분류하는 요인들이에요. 요인들. 거기 이제 위도, 해발고도, 수륙분포, 지형, 해류 있는데 없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좀 그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거기다 쓰세요. 바람이 없잖아. 바람이 없으면 어떡해? 편서풍 다 배워놓고, 맞죠? 바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람은 간단해. 요거 지웁니다. 바람은 쓰세요. 기온 차이에 따른 기온 차이가 기압 차이를 불러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온이 낮으면은 저기압, 기온이 높으면 낮으면 고기압, 기온이 높으면 저기압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바람은 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자. 간단한 것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까 봤었던 뭐 편서풍이 뭐고 무역풍이 뭐고 일단 저거는 놨는데 학교에서 배운 걸 써먹는 거고, 일단 이 바람이 뭔 성격인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곳으로 불 때 이거를 하강기류라고 그래. 하강기류. 그쵸? 그래서 우리가 편서풍이 아까 하강기류였잖아. 하강기류의 대표적인 예시가 편서풍이었잖아. 그래서 편서풍이 고위도에서 중위도로 갈 때, 그렇죠. 보통은 이 구간에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뭐 한대 전선이 생긴다. 이런 원리거든. 괜찮습니까? 한대 전선 이런 게 생긴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특히 기온에 따른 기압 차이 여기다 하나 더 보충해 주세요. 기온에 따른 기압 차이.
여기다가 뭘 이제 추가하시면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봐봐. 지구 자전 학교에서 배웠죠. 편서풍이 생기는 원리인 지구 자전이 더해져야 그렇죠. 지금 기압 차이는 원래 지구의 바람을 쉽게 말하면 직선으로 아래로 내보낸다는 느낌인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편서풍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예. 편서풍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건데 편서풍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로 휘어진다, 휘어진다 이런 개념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서풍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아, 이게 지구 자전과 기압 차이가 결합했을 때 편서풍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괜찮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도, 그치 위도. 위도에다가 그쵸 뭐라고 쓰시느냐? 그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대체로 기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그럼 저위도는 기온이 높다라는 얘기 아니야? 맞죠? 어디 쓰세요? 저위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아열대 고압대가 여기 물린다. 아열대 고압대. 저위도다. 그래서 여기 사막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사막이 생긴다. 그 다음에 해류, 해발고도, 수력분포. 그 다음에 거기 없는 게 있어. 해발고도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다. 자 봐봐. 해발고도도 뭐가 빠졌어. 해발고도에 추가로 적어놔. 해발고도는 뭐야?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돼 있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놔.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강수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나 더 쓰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열대기후 때 고산기후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다. 고산기후는 열대기후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지? 예를 들어서 배운 거 한번 굴려보면은 간단해. 비는 열대보다 적게 오고 기온은 낮아야겠죠. 이해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죠? 그래요.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수력분포,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치. 내륙의 해안보다 대체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근데 이걸로 좀 충분하지 않고 쓰세요. 자, 그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다라고 쓰셔야죠. 그리고 연교차는 더 작다. 이렇게 써줘야 좀 더 충분한 설명이 되겠지. 수력분포에다가 오케이? 우리나라 동해안 생각하면 돼. 동해안이 어때? 내륙 지역보다 강수량이 더 많아요. 뭐 겨울에 눈이 개 많이 와. 그리고 연교차가 작게 나타난다. 겨울에 따뜻하다 이 얘기야. 괜찮죠? 그래 쓰셔야 되고 이 정도 하면 이제 다 보충됐지. 그 다음에 해발고도 했고 지형. 그치. 바람그늘 사면 뭐 바람 바지 사면 이렇게 있죠. 그렇죠? 바람그늘 사면에 그래서 사막이 생긴다 이거예요. 괜찮죠? 바람바지 사면에 바람바지 사면은 비가 많이 오고 바람그늘 사면은 사막이 생긴다. 비가 안 오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쓰시는데 자 봐봐요. 거기 이제 지형, 수력분포에다 추가해놔. 자 바다랑 멀수록 비 많이 와 안 와? 안 오죠. 그렇죠. 거기다 쓰시고 바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렇죠.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바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돼. 몽골의 고비 사막. 사막 기후로 낼 수도 있으니까. 몽골의 고비 사막이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간다. 그쵸. 요 정도 이제 구분 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치. 여기 이제 쾌펜의 기후구분 21페이지인데, 쾌펜의 기후구분이 있는데, 이거는 쾌펜은 너네 학교에서 아마 안 다뤘을 거예요. 그쵸? 쾌펜 다 다뤘어? 쾌펜의 기후구분을 왜 알려줬냐면은, 이런 거지. 학교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낼 때 그놈을 내기도 해요. 쾌펜의 기후구분을 봤을 때 이놈이 CFB냐 CFA냐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지점을 직격하지 않을 거야. 다 안 내줬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각 기후마다 이걸 거꾸로 이용할 거야. 각 기후마다 뭐가 잘 나오느냐. 각 기후마다 노리는 대륙이 좀 이렇게 달라. 오케이? 그래서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쓰세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주로 낸다. 열대기후는 뭘 노린다?
열대는 남미를 많이 노린다. 왜? 브라질이 주요 타겟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노린다. 왜냐? 이거는 열대기후 그래프를 보면은 금방 증명이 되는데 열대기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거야. 아까 봤었던 남아메리카만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지도 초기화해서 보여줄게요. 싹 다 지우고 전체 지우고 자 봐봐. 표시해줄게. 남미랑 아까 봤었던 페루 리마가 함정 나올 때 그쵸? 열대기후가 3종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남미를 열대기후에서는 함정으로 내기 좋겠다는 거고 특히 아프리카에서 노리는 부분이 주로는 여기야. 이런 데를 많이 낸다. X친 부분. 왜? 이거 열대 우림이지? 라고 속여먹기 좋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는 적도에 딱 물리긴 하는데 전부 적도에 물린다고 전부 열대기후가 아니다라는 거죠. 괜찮죠? 이 지점을 오히려 조심해야 돼. 동남아시아는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미 언급된 시점부터 나라 정도 분류하는 게 고난이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케이? 예. 이미 그 요령은 나만 알려준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알고 있을 거야. 동남아시아에서 대륙부가 사바나겠지, 그쵸? 이런 거. 괜찮아요? 그 정도는 고난이도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온대기후에서는 여러분 위험한 게 누굴까요? 이제 온대기후 페이지 펴줄게. 온대기후 페이지 펴줄게. 아까 거 열대기후 표시했죠, 여러분들이? 이거 열대기후 여러분들 책에 다 있어. 여기 몇 페이지냐면은 열대기후 72페이지, 22페이지 펴시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죠. 아, 여기가 좀 위험하구나. 내가 준 프린트 기반으로 보면 돼. 괜찮아? 22페이지 펴셔서 괜찮아요? 지도는 여러 개가 있어. 많어. 괜찮아? 펴봐. 피셔서 요 두 개를 특히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죠? 이 부분이 함정으로 낼 것이다. 아프리카 부분, 남아메리카 부분. 알겠죠? 이 부분 함정으로 낼 것이다. 특히. 괜찮아요? 다 봤죠? 그 다음에 열대 고산기후 됐고 온대기후로 빨리 넘어가 봐야죠. 온대기후 있다. 온대기후에서는 전체적으로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올타임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쌤이 일단 쉬는 시간 갖고 마저 분류해 줄게. 알겠죠? 오스트레일리아는 마저 분류를 이따가 해야 된다. 쉬다 오십시오. 5분 정도. 내가 사 껴놓으면 얼마 몰라. 뭐 이러는데.